TDF형 자산 배분이라는 게 연금 상품을 TDF로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넣어서 TDF라고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짱짱한 그런 채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득의 잉여분을 얼마든지 위험자산에 넣으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위험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장기적으로는 작동하니까, 그렇다면은 미래의 시간을 녹이게 됐을 때는 정말 그냥 매우 풍족한 종말 단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연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TDF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TDF라고 하는 거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날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보통 TDF는 은퇴 시점을 지정을 한 다음에 뭐 2030년 은퇴다, 2040년 은퇴다, 뭐 2045년 은퇴다, 2050년 은퇴다, 이렇게 은퇴 시점을 정해가지고 해당 시점까지 그 나의 투자 자산을 주식 채권으로 이렇게 자동 조정 배분하게 해가지고 만드는 오토파일럿 방식으로, 초기에는 뭐 위험자산이 좀 많다가 나중에는 안전자산이 많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펀드를 TDF라고 합니다. 이 TDF의 전반적인 개념은 초창기 위험자산에서 이제 은퇴 시점에는 안전자산을 많이 두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율 변화를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 이런 글라이드 패스를 써가지고 이런 상품 자산 배분을 변경을 하는 거는 재무이론에서 이런 거를 반영을 한 건데요. 이런 재무이론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왜 연금상담소에서 이런 TDF를 꺼냈냐고 하면은, 뭐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데서 이런 TDF 상품을 써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막 이런 게 좋냐, 이런 질문들이 최근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 상품을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TDF의 장점이자 단점 아니면 이런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후반이니까 내 은퇴 시점이 딱 언제다 딱 해가지고 2040 은퇴로 TDF 꾸려줘 하면 그 TDF가 알아서 이렇게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가지고 자기 연령대에 맞는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TDF의 또 다른 장점은, 저희가 보통 ETF랑 많이 비교하는데, 물론 TDF도 요새는 ETF제가 있지만, 이 TDF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액티브 성격이 있거든요. 그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액티브 성향이 있고, 통상 저희가 지수 투자할 때 뭐 SPY든 뭐 이런 여러 가지 QQQ든 그런 지수를 살 때 이런 지수는 굉장히 패시브스럽거든요. 그래서 액티브스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용 보수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운용 보수가 패시브 ETF는 이제 0을 향해서 점점 수렴해 나가고 있는 거지만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느 정도 수익 국태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들어가고 액티브하게 거기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개입이 되는 수준의 그 비용이 붙기 시작을 해가지고 TDF는 ETF보다는 좀 더 비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TDF가 좀 더 화두가 된 거는, 이제 퇴직연금제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IRP를 하고 있죠. 근데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DC형이나 아니면은 이런 IRP에서 안전자산 30% 룰이 있는데, 그 안전자산 30% 룰을 TDF 상품으로 섞는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상 주식형으로 70% 넣고 준 채권형으로 30% 넣게 되어 있는데, 안전자산이니까 이 준 채권형 상품을 다시 또 TDF로 채워버리면은, 그러면 요 TDF에 있는 주식 비중이 한 70% 돼버리는 경우에는 7321이니까 주식 70%, 비주식 30%였는데 비주식 30%를 또 TDF로 채워버리면은, 그럼 여기서 주식이 70%니까 21%, 합산 전체 퇴직연금의 90% 정도를 거의 주식형으로 채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퇴직연금 컨셉과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려고 젊은 분들이 TDF, ETF를 편입해가지고 퇴직연금 안전자산을 해지하는 이런 형태로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되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 거는, 원래 주식과 채권은 그 유명한 6대4 전략이 있는데, 주식 60, 채권 40 이런 6대4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퇴직연금은 통상적으로 7대3을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험 70%, 비위험 자산 30%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무이론은 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투자 전략을 잡자는 게 아니고 나까지 넣어서 잡으라는 거예요. 나까지.
나는 예를 들면 나이가 젊을 때는 앞으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으니까 비유하자면 제가 거의 뭐 채권과도 같은 그런 상품이거든요. 계속해서 소득을 불러일으키는 채권 그 자체고, 그러면 나라는 개인과 내가 넣은 금융상품은 위험자산에 넣었을 때 이걸 설령 100% 넣는다 하더라도 내가 채권이니까 결국 합산소득으로는 전체를 보면은 채권과 주식이 균형 배분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활용할 때 위험자산 30%도 그냥 TDF를 넣어가지고 거의 올주식으로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컨셉과 철학이 이 TDF에 약간 녹아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TDF에 대한 그런 성과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은 펀드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연초 수익률도 공개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한투가 되게 작년에 잘했었던 것 같고요. 올 초도 보면은 2040, TDF 2040이 2040년 은퇴 기준으로 이제 오토파일럿 세팅이 되어 있는 TDF고, 사실 TDF 시장도 빅5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전체의 90% 쉐어를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5개의 사가 서로 약간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과거 1년만 놓고 보면은 한국투자가 제일 잘했지만은 과거 3년으로 보면은 또 NH 아문디가 잘했거든요. NH 아문디는 NH그룹이랑 아문디라는 데서 이제 합작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데인데 여기가 이제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게 왜 연초 완전 순수 패시브하고 다르게 조금 성과 차이가 나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하게 여기 TDF 자산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 차이가 나고, 그리고 TDF를 하더라도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각 상품별로 전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본적으로 길게 운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런 철학과 이런 개념이 잘 맞는 거죠. 사실 이 TDF는 2006년에 미국 퇴직연금 시장이 개화될 때 그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개화가 되는 거는 종전에 퇴직금은 회사가 운영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제 퇴직연금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연금급여를 받게 되는데, 연금급여를 받게 되니까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을 해주지만은 DC형 같은 경우에는 연금급여를 우리가 국민연금처럼 내가 이제 납부해가지고 본인이 운영 주체가 돼야 되는 건데, 개인들은 뭐 주식 운용이나 자산 운용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식으로 좀 세팅을 했냐면은 DC를 고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DC형으로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당연 지정제라 하는데, 당연 지정으로 TDF를 자동적으로 가게 하면은 내가 뭐 1980년이야? 그럼 넌 TDF 2040을 해. 1990년이야? 그럼 뭐 2050을 해. 이런 식으로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 지정하게 하고, 그 자동 지정된 TDF가 알아서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중치 배분을 하면서 그냥 오토파일럿처럼 쭉 글러가게 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디폴트 옵션을 22년 7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시행하고 나서부터 TDF 시장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20년, 21년까지 좀 커지다가 22년 하락장 좀 맞고, 그 다음부터는 디폴트 옵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TDF가 지금 조금 커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그 IRP에 퇴직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자산에 TDF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으신, 그러니까 은퇴 시점이 15년 이내인, 10년 이내인 이런 분들이 안전자산 30%도 전부 TDF로 넣는 거는 저는 좀 비추천하고요. 그리고 은퇴 시점이 아직 얼마 안 된 사회 15년 2년 차, 15년 차 이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본인 몸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안전자산 부분을 TDF로 많이 채워 넣어도 이제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연금성 그런 상품이라는 걸 조금 깨닫고, 여기서 자연스러운 어떤 투자의 원리가 있다면은 개인이 소득을 높이는 것도 그 현금 흐름을 크게 증폭시키는 거니까 내가 꼭 반드시 어떤 금융자산만 가지고 미래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은퇴 이후에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기보다는요, 젊은 분들이라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뭐 이직을 해서든 뭘 하서든 자기 현재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또 여기 TDF형 자산 배분에 대한 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TDF형 자산 배분이라는 게 연금 상품을 TDF로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넣어서 TDF라고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짱짱한 그런 채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득의 잉여분을 얼마든지 위험자산에 넣으면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위험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장기적으로는 작동하니까, 그렇다면은 미래의 시간을 녹이게 됐을 때는 정말 그냥 매우 풍족한 종말 단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퇴직연금을 잘 운용을 하시고
퇴직연금 찾아서 막 집 사고 뭐 전세하고 뭐 이러는데 너무 퇴직금처럼 보태시기보다는 정말 이거를 연기금처럼 확대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IRP나 막 이런 걸 하실 때, DC를 하실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글로벌 주식 배분 비중이 높은 그런 TDF를 선택하셔가지고 오토파일럿을 맡겨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굴려가고 그게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좀 확인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너무 미국 일변도의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미국 일변도의 제품보다는 좀 희석해가 분산을 해가지고 그런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연금 상담소에서 어떤 특정 상품을 막 이제 추천하진 않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상품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재무 이론을 적용한 그 자산 관리의 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퇴직연금을 다시 간만에 좀 켜봤는데 안전자산 쪽에 소위 뭐 경남은행 예금들이 막 꽉 들어 있어가지고 아 나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TDF를 지금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응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연금처럼 미래 현금 흐름을 짱짱하게 만드는 거에 하루도 쉬어선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연금 상담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